네, 글로벌 경제 이슈 챙겨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까지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도 잘 일컬어지고 있죠. 오늘의 이 소식과 함께 우리가 흔히 언급하지만 또 잘은 모르는 이 연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통화 정책에서 자주 거론이 되는 용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페드와 FRB 그리고 또 FOMC. 네. 앵커는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좀 잘 알고 계세요? 일단 페드는 연준이고 네. FOMC는 연준이 하는 통화정책 회의잖아요. 네. FRB랑 페드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걸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중앙은행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되겠죠.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안에는 이렇게 FOMC와 FRB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FOMC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금리와 또 통화량을 결정하는 곳이라면 FRB는 FOMC에서 이렇게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50개 주를 12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 각 구마다 하나의 연방준비은행을 두고 있는데요. 이 12개 연방준비은행을 FRB가 총괄하고 또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담이지만 이 달러화 지폐를 좀 보시면요. 왼쪽에 ABCD 이렇게 A부터 L까지 알파벳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알파벳들이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12개 연방준비은행들을 각각 나타냅니다. A는 이제 보스턴 연은이고 그리고 또 B는 뉴욕 연은, 여기에서 보이시는 C는 필라델피아 연은 이런 식인데요. 달러를 찍어낸 은행들을 이렇게 각각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는 연준이고 FOMC는 통화정책을 하는 회의고 결정하는 네. 그리고 FRB는 이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달 초에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렇게 FOMC가 결정을 했는데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금통위원이 한 7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FOMC 같은 경우는 몇 명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총 12명의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각종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이 12명에는요. FRB 위원 7명 전원과 그리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고정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11개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서 4명이 1년씩 돌아가면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올해 위원 현황을 좀 한번 보시면요. FRB 위원 한 자리가 공석이어서 현재 총 11명입니다. 1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위원장을 겸임을 하고 있고 뉴욕 연은 총재 2번 그리고 3번부터 7번까지 FRB 위원입니다. 그래서 3번부터 7번까지 하고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까지 해서 총 이제 8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8번부터 11번까지 각 이제 연은 총재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FOMC 위원 명단은요. 페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기서 굳이 따지자면 이제 FRB 위원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금통위원 같은 존재들일 것 같고 네. 거기에 이제 연은 총재들 이런 분들까지 합쳐서 총 12명이 네. 이제 위원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위원을 네. 하는데 뉴욕 연은 총재만 고정적으로 들어가나 보죠?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뉴욕이 예전부터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연방준비제도가 출범하기 전부터 뉴욕 어음교환소라고 해서 이곳이 민간 차원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좀 대신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연준의 뿌리가 뉴욕이기 때문에 이를 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참 역사가 짧은데도 이렇게 전통을 존중하는 문화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 FOMC 위원들 성향을 놓고 뭐 매파적이다, 비둘기파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성향이 실제로 통화 정책에도 좀 영향을 실제 많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또 비둘기 혹은 매파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시장도 또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6월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당시에 비둘기파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마저도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한다, 진짜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확산이 되면서 시장이 크게 불안을 했던 겁니다. 예. 참고로 비둘기파냐 매파냐 이런 분류는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블러드 총재가 지금은 또 매파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생각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나 또 다음 FOMC에 대한 예상은 이렇게 좀 단순 추측이 아니라 각 인물들의 성향과 또 발언을 정리하고 분석해 보는 데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금통위는 1년에 한 8번 정도 열리는데 네. FOMC는 몇 번 정도 열려요? FOMC도 마찬가지로 매년 8번 45일마다 열립니다. 이달 초에 FOMC가 열렸으니까 12월에는 한 14에서 15일 정도에 FOMC가 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3, 6, 9, 12월 회의에서 좀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테이퍼링의 결정 같은 경우에도 9월 FOMC에서 이뤄질 것이다라는 좀 추측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델타 변이와 그리고 실업률 수치 등을 이유로 좀 미뤄지면서 이달 초에 또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이달부터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하고 이달 말부터 시작이 되죠. 네. 12월에는 뭐 그렇게 큰 통화정책 간의 변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 안에 이제 차기 의장을 지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럼 그 말은 이제 파월 의장이 물러간다 이 뜻입니까? 일단은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니까 이번에 지명이 있어도 2월까지는 임기를 지키게 될 겁니다. 게다가 또 차기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파월 현 의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또 파월의 연임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한 명 더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그동안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입니다. 브레이너드는 오바마 때 연준 이사가 됐고 백악관과도 인연이 있는 경제학자입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제롬 파월과 그리고 브레이너드 이 두 사람을 백악관으로 직접 불러서 각각 면담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군은 두 사람으로 확실하게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파월인지 브레이너드인지 아직까지는 분명하지가 않은 상황인데 네. 지금 둘 중에 누가 되느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일단 정치적으로는요, 이 브레이너드는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 세력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파월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를 두루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바이든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통화 정책의 측면에서도 둘 중에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브레이너드 위원이 파월보다 좀 더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꼽히는데 이 내년 연준의 최대 과제가 금리 인상인 만큼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지금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준 의장의 임기는 4년이고요. 연임도 가능합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번 주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